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디어 수권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자, 오늘은요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인천이나 서해안 놀러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이 바닷가를 봐서 물이 들어오는,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밀물, 그 다음에 바닷물이 쓸려가는 빠져나가는 썰물 현상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뭐 갯벌 체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밀물과 썰물에 의한 조석 현상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조석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조석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이 조석 현상에 의해서 뭐 어떤 그런 바다의 변화가 있고, 이 변화들을 칭하는 용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독살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독살은요, 바닷가에서 특히 이런 서해안 같은 그런 갯벌이 드러나는 이 밀물과 썰물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요, 돌을 맑은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밀물 때는 물고기가 같이 들어오죠. 썰물 때 얘네들이 이 독살 안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모여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 다 빠지고 나서 여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물고기들, 갇혀있는 애들을 막 잡으면 돼요. 좀 약간 잔인하긴 한데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오늘 조석 현상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요 독살의 비밀 영상 먼저 보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충청남도 태안. 밀물때는 물이 잠겨 보이지 않다가 썰물이 되면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는 거대한 돌담. 바로 독살이라고 하는데요. 독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독살은 조차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일종의 돌그물이에요. 여기서 조차란 밀물이 되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썰물이 되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하죠. 즉, 밀물때가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 독살이 물에 잠기게 되고, 이때 물의 흐름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때가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져 독살이 드러나면서 물고기가 바다에 돌아가지 못하고 돌담 안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바닷가에서는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가 2번씩 일어나므로 독살은 자연의 시간표에 따라 하루 2차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영상 잘 보았죠? 지금은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용어들은 선생님이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썰물은 쓸려 나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쓸려 나가는 이런 해수의 흐름을 우리가 조류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해류였어요. 해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류는 어떤 원인, 그 원인은 잠시 뒤에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이 원인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 때 이렇게 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요 흐름은 우리가 조류라고 합니다. 이 밀물 때는요,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하고요.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썰물 때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가장 낮은 해수면일 때를 우리가 간조라고 합니다. 이렇듯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조석이라고 해요. 자, 지금 다양한 용어들을 선생님이 한꺼번에 많이 얘기했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석은요,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석으로 해수가 육지를 향해 들어오는, 이거 우리 친구들 말할 수 있어요. 그쵸? 밀물과 바다를 향해 빠져나가는, 그렇죠, 썰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얘가 꽉 찼다 그래서 만조예요. 우리가 많이 꽉 차다 가득 찰 만자거든요.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썰물로 인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이때는 우리가 간조라고 합니다. 이 간자가요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말랐으니까 해수면도 같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한자어를 써서 가장 높아졌을 때는 만조,
낮아졌을 때는 간조라고 한다. 이거 잘 기억하고요. 그러면 각 용어들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면 얘는 지금 해수면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해수면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밀물, 밀려 들어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밀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다 쪽으로 이렇게 쓸려가는 거, 나가는 현상은 우리가 썰물이라고 합니다. 자, 쓸려 나간다, 썰물 이렇게 매치시키세요. 자, 밀물일 때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그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하고요. 썰물일 때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를 우리가 간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해요. 지금 자꾸 조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여기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밀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 현상 자체를 뭐라고 한다? 조석이라고 한다. 지금 다 조자를 쓰고 있는 거 기억하고요. 자, 밑에 있는 표 보겠습니다. 조류는 밀물과 썰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밀물에 의해서 가장 높이가 높아졌을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만조라고 하고 꽉 찼다는 뜻이에요. 물이. 그 다음에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그렇죠. 간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 높아졌을 때랑 낮아졌을 때 요 차이 있잖아요. 요 차이를 우리가 조차라고 하는데요. 이 조차는 한 달 중에 2번 이 조차가 크게 날 때가 있어요. 이 크게 났을 때를 우리가 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차가 조금 났을 때 이때는 말 그대로 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표가 오늘 공부할 모든 용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표를 한 5번 정도 적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조석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되게 오래된 모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 있는 건데요. 지금 요것을 보면 가운데 지금 노란 전구가 태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지구이고 지구 주변에 있는 우리 유일한 위성 무엇이죠? 맞아요. 얘가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양 주변을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자전하면서 우리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인 인로와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력이요, 달과 지구, 태양 사이에서도 이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와 이 달 사이의 인력 때문에 달이 이렇게 딱 튕겨나가지 못하고 지구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인력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물론 달이 태양보다는 질량이 작아요. 작긴 하지만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인력이 더 크게 미칩니다. 인력이 미치는 힘이 달이 태양보다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물, 바로 바닷물이 되겠죠. 이 해수가 끌렸다가 이렇게 풀어졌다가 끌렸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력이 세게 미치는 위치에 있을 때는 바닷물이 쫙 그쪽으로 끌려갔다가 바닷물이 이렇게 쏠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제 잃어버리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곳이 있으면 반대로 이 물이 쏠리기 때문에 낮아지는 곳도 있다. 바로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조석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아졌을 때 만조, 낮아졌을 때 간조, 그 다음에 이 차이가 조차이다. 이런 현상까지 다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이요. 이러한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는 이런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와 달 사이에 인력 때문에 그렇다. 태양도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그 힘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 퉁쳐서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 사이의 인력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지구랑 달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 때문에 이 바닷물이 달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져가지고. 그러면 바닷물이 몰리는 곳이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이렇게 해수면이 낮아지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밀물, 썰물, 그 다음에 만조, 간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조석의 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그래프
그래프인데요.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 잘 보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면은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지금 Y축은 해수면의 높이예요. 해수면의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점차 더 높아지고 있죠. 얘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무슨 현상? 그렇죠. 밀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밀물에 의해서 계속 얘가 해수면이 높아지다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만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렇죠. 썰물인 거예요. 썰물 때. 썰물에 의해서 계속 낮아지다가 가장 낮아졌을 때 이때는 우리가 간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중에요. 만조와 간조가 2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조와 만조 때까지 또는 간조에서 간조 때까지 그 주기가 12시간 25분이 걸려요. 이 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밀물일 때, 그 다음에 썰물일 때를 잘 이용해서 어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갯벌 체험하러 갔는데 밀물 때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그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갯벌 체험할 때 요 만조를 지나서 썰물일 때 요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갯벌 체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류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류의 세기가 가장 센 것을 이용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좁은 해역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좁은 해역이고 그 다음에 해역이 좁기 때문에 이 밀물과 썰물에 의한 이 조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해역이고 조류가 센 것을 이용한 얘가 바로 울돌목입니다. 뭔가 생소한 용어이죠. 이거 우리 친구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한 예로 듣기만 하세요. 울돌목의 다른 이름이 명량이에요. 명량하면 떠오르는 거 없나요, 여러분? 그쵸, 명량대첩이잖아요. 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명량대첩. 이 명량대첩이 바로 명량이라는 이 울돌목 해역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한 그 해전이 되겠죠. 이 울돌목 자체가 약간 우리 굉장히 좁은 거예요. 좁기 때문에 밀물일 때, 그 다음에 썰물일 때 이 조류의 세기가 더 셌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일본군들이 이렇게 이 바다를 따라 들어왔을 때 이겼던 거. 요거 이 조차를 이용해가지고. 이 조석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세기가 센 것을 이용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는 명량대첩이 있다.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밑에 이용 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류는 우리가 평상시에 고기잡이라든지 또는 갯벌에 수산물이 채취하거나 또는 염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저기 우리 대부도 들어봤나요? 대부도라든지 실미도 이런 데 가면은 바다 갈라짐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뭘 어떻게 볼게요. 저기 건너편에 산이 있고 앞에 바다가 있는데 우리 왜 그 성경책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이 썰물 때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땅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바다 갈라짐 현상이라든지 또는 마지막으로 조류라든지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소를 돌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요 예 잘 기억하고요. 명량대첩은 이러한 조류를 이용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차 보겠습니다. 한 달 중에 조차가 가장 클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중에 조차가 가장 작을 때 이거는 조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자, 여기 만조, 간조일 때 이렇게 높이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지금 적게 날 때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태양과 그 다음에 지구, 달 사이의 인력 때문에 이러한 조석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조차가 클 때는 그 인력이 가장 세지는 바로 달이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거나 일직선 상에 있을 때 조차가 가장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 달의 위치가 이렇게 위아래 얘는 지금 약간 수직이잖아요. 수직을 이룰 때에는 조차가 좀 그 인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조와 간조 사이에 조차가 작아지는 조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의 주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지금 음력 달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수면의 높이가 있는데요. 해수면의 높이가 여기 굉장히 이렇게 크다가 여기 지금 점점 작아지게 되죠. 요거 조차가 작은 거 뭐라고 한다? 그렇죠. 조금 적을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조차가 이렇게 커지는 거는 그렇죠. 살이. 다시 작아지는 거 조금. 그 다음에 다시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살이죠. 그래서 한 달 중에는 이 달이 이렇게 한 달 주기로 우리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 달의 주기에 맞춰서 조금 살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권의 마지막 강의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다양한 좀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외우기 힘들 정도의 아주 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각 개념별로 맨 처음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표 있죠? 그 표를 여러 번 적으면서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수권 강의까지 모두 다 마쳤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우리 친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시험 잘 보길 화이팅! 응원합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